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남편과 길고 긴 연애를 끝으로 결국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사실 오래도록 사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것이 맞는 것 같았어요. 늘 주변 사람들도 남편과 결혼을 하겠거니 하며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말이죠. 나이도 거의 40을 목전에 두고 결혼식을 올렸으니 저나 남편이나 어지간히 결혼을 하기 싫었나 봅니다. 남편보다 제가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오래 사귀다 보니 굳이 결혼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했고 각자 자기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자꾸 결혼을 미루게 되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어렵게 입사를 했던 회사는 참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내가 이러려고 그동안 힘들게 공부에 매진을 했었나 하고 현타가 왔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직장 상사의 태도와 매너에도 적응하기 힘들었고 무슨 군대 조직도 아닌데 일사불란하게 상명하복에 익숙해져야만 무난한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있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처럼 창의력이 무궁무진한 인재들을 돈 들여 뽑아놓고 뭐하는 짓들인지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회사 입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누가 빼앗긴 내 시간들을 돌려줘 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조직사회에서 바른 말을 하려면 눈치 없이 상황 파악도 못하는 EQ가 낮다는 평가로 왕따 되기가 십상이니 웃대가리가 멍청하면 멍청한 짓인 줄 알면서도 멍청하게 따라가야 낙오가 되지 않는 불합리함을 보면서 기어코 몇 년만 더 참아보자고 참고 참다가 퇴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제 길을 찾아 나서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는 일반 회사에서 아무리 나를 불러댄다고 할지라도 갈 생각은 전혀 없었고 뚜렷한 아이템도 없이 사업의 길을 가자니 자금과 경험 부족 때문에 늘 이리저리 부딪히기만 했습니다. 그런 저충우돌 속에서 제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그는 지극히 일반 보통 사람들처럼 다니는 직장에 적당히 자신을 녹여내고 월급을 받기 위해서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유일하게 제가 기댈 수 있었던 것은 제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장단을 잘 맞춰줬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저와 대화가 잘 통했어요. 그도 언젠가는 퇴사를 꿈꾸며 제 꿈을 응원을 해줬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제가 명함을 어디다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일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집안 쪽에서는 어서 결혼을 하라며 성화였다고 했지만 남편은 저를 위해서 묵묵히 기다려줬어요. 남편의 형이 결혼을 한 지 한참이 지났고 조카들이 둘씩이나 생겼어도 제가 바쁘다 보니 결혼은 늦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걸 두고 남편의 형수가 짜증을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에 언제 봤다고 생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편의 형수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김순실 씨? 누구세요? 저요? 나주판 씨 형수 되는 사람이에요. 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아니, 글쎄요. 우리 도련님이 순실 씨 얼굴 좀 보여달라고 해도 통 말을 안 듣네요. 우리 도련님이랑 사귀는 거 맞죠? 네. 어차피 지금껏 사귀는 거 보니까 결혼까지 할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그게... 왜요? 결혼할 생각도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아야 하는지도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결국 본론을 얘기했습니다. 들어서 알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자꾸 둘째 며느리를 기다리신 눈치던데 왜 한 번도 안 와요? 결혼식은 늦게 하더라도 인사 한 번 와요. 아직 결혼 생각도 없는데 무슨 인사? 조금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 결혼할 계획이 없어서 인사까지 갈 생각은 없네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전에 도련님한테 물어보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놀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조그맣게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시간은 금방 낼 수 있겠나요? 살짝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때 대학원 논문을 준비를 하느라 엄청 바빴거든요. 제가 따로 돈 벌기 위해서 하던 사업도 챙기랴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일이 많이 바쁜데요. 왜 그러세요? 식만 안 올렸지. 뭐 나와 순실 씨와는 동서지간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음 주 수요일이 아버님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날 일찍부터 와서 제사 준비해야죠. 겸해서 어머니께 인사도 드리고요. 알았죠? 그래 알고 끊을게요. 그때 봐요. 아 참, 일찍 오는 거 잊지 마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끊어버렸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단호함이 묻어 있어서 마치 진짜 제가 아랫동서나 되는 것처럼 형님 노릇을 하려던 눈치였어요. 별꼴이야. 나를 언제 봤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그래도 남편에게 형수에게 못 간다고 잘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쪼르르 전화를 했더라고요. 순실씨, 내 전화번호가 순실씨 핸드폰에 찍혔을 텐데 굳이 도련님을 통해서 말을 전해야 했어요. 내가 요새 대학교에 출강을 하는데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몸도 안 좋으셔서 꼼짝을 못 하시니까 사이좋게 함께 제사 준비를 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요? 아, 죄송한데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저한테 시댁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힘드셔서 어쩌겠어요. 혼자 하셔야죠. 고생하세요. 제가 바빠서 먼저 끊을게요. 라고 하고 대답도 듣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제게 전화했을 때 먼저 끊어버렸으니 제가 먼저 못 끊을 이유가 없었죠. 그 뒤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어요. 어디서 감히 벌써부터 동서 시집살이를 하려고 하는지 웃기더라고요. 나이도 많이 퍼먹지도 않은 것이 어디서 못된 것만 처 배웠는지 가짠더라고요. 무시하면 그만이라서 잊고 지냈습니다. 그 후에 남편과 결혼을 결정을 하고 시댁에 첫 인사를 갔을 때에도 저를 아주 아래로 내리깔고 쳐다보는 태도에 참 불쾌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도 인사하러 온 사람이 인상을 쓸 수가 있나요? 그때도 제게 뜬금없는 소리를 하며 입방정을 떨었어요. 어머, 미대 출신이 아니랄까봐 멋은 잔뜩 부리고 왔네. 뭐? 미대 출신? 내가 무슨 미대 출신이야? 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께 인사하기가 바빠서 바로 대꾸해주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시어머니께 저를 인사를 시키느라 미처 못 들었다고 했어요. 생글생글 웃는 낯에 재물 못 뱉는다고 꼬투리 하나 잡아볼까 하는 그런 심술궂은 표정이 역력해 보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제 한 주먹 깜도 안 되어 보이던데 두고 보자 했습니다. 그 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겨우 긴 비행시간에 지친 몸으로 하와이 있는 호텔에 도착했는데 귀신같이 알고 그새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미친대기 같은 인간이 뭔 일로 전화한 거야? 전화를 받았더니 그러더라고요. 동서, 잘 도착했어? 네, 지금 막 도착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은 무슨 일? 도착을 했으면 빨리 어머니께 전화를 해드렸어야지. 내가 동서에게 결혼도 축하를 할 겸해서 전화했어. 네, 이제 막 할 참이었어요. 어머니는 옆에 계세요? 어머니가 왜 내 옆에 있겠어? 동서가 따로 전화 드려. 네, 알았어요. 형님도 저희 결혼식 준비를 하느라 힘드셨죠? 말도 말게.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내가 우리 애들까지 있는데 어머니 모시고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이나 아는가? 그건 그렇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할아버지 제사이니까 잊지 말고 앞으로는 동서가 시댁 제사는 다 맡아서 해. 제가요? 형님은요? 내가 그동안 혼자서 고군분투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 이젠 동서가 시집을 왔으니까 공평하게 동서가 맡아서 해야지. 안 그래? 그래도 그렇지. 제가 이제가 시집을 와서 뭘 한다고 저에게 떡 맡긴다고 그러세요? 뭐? 나는 처음부터 알고 했나? 어머니가 계시잖아. 물어봐서 하면 될 거야. 형님,
그렇게는 못해요.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결혼한 지 보름 만에 시댁제사를 맡아서 하라니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제사를 싹 다 없애버려요. 그랬더니 웃긴 짬뽕 같은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멋이 어째? 내가 요새 좀 대학 강의를 나가느라 바빠서 동서에게 마지못해 제사를 맡기려고 했더니 어쩜 그렇게 못 배운 티를 내는가? 못 배운 티를 낸다고요? 그래, 내가 자네가 미대 출신이라서 못 부린 거 좋아하고 힘든 일은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알겠네만 작작 좀 하게. 답답하네. 뭔 소리야? 미치고 환장하겠네. 아주 나를 뭘로 보고 내리깔고 말하더라고요. 세상에 미대 출신들이 들으면 열불 내고 달려들겠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잘났나? 형님, 저요. 이대 나온 교수예요. 그러자 형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실없는 소리를 하라거든 얼른 끊어야겠네. 국제전화 요금이 얼마나 비싼데 라고 하면서 또 끊어버리더라고요. 저한테 못 배운 티를 낸다고 하더니 형님이 진짜로 못 배운 티를 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형님이 결혼을 축한답시고 전화를 내서 이상한 소리를 하다가 끊었다고 하니까 남편이 배꼽 잡고 죽어라 웃어댔습니다. 야, 정말 형수 웃기다. 내가 네가 이대를 나왔다고 하니까 진짜로 잘못 들었나 보다. 미대를 나왔다고 들은 거 아니냐? 어쩐지 한 번씩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하하. 그래서 남편이 신혼여행지에 잘 도착을 했다며 시어머니와 집안 어른들 몇 분께 인사 전화를 다 드리고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께도 전화를 드리면서 그랬어요. 형수님이 대학 출강 때문에 바빠서 순실 씨한테 제사를 맡긴다고 하셨다는데 순실 씨가 이번에 교수로 임용이 되었어. 축하해줘. 그러니까 제사 못 맡는다고 전해줘. 그 뒤로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에 시어머니를 뵈러 갔더니 친척분들이 몇 분이 오셔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오메 교수님 오셨네. 교수 며느리는 처음 봤네. 그러자 다른 친척분이 그러셨습니다. 아니요. 여기 큰 며느리도 교수라고 했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시원하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손까지 크게 휘저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뭔 소리여? 아니란께. 교수가 그렇게 흔하면 교수겠어? 나도 이제 살았어. 우리 큰 며느리는 대학 강사라고 하고 우리 여기 둘째 며느리가 진짜로 교수님이여.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나 교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요. 그렇지? 라고 하시며 제 등을 토닥거리셨어요. 남편이 신혼여행지에서 열심히 시어머니를 교육을 한 보람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다른 친척분들께 자랑하시면서 그러셨습니다. 너는 교수니까 네 일만 열심히 해라. 내가 주판한테도 잘하라고 했으니까 그리 알고 여기에 와서도 물 묻힌 사람이 묻혀야지. 교수가 물 묻혀야 쓰겄냐? 저는 그래도 말이라도 그랬습니다. 아이 어머니 어떻게 그래요. 형님 혼자서 매번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하는 것도 이쁘다며 제게 다가오셔서 그러셨습니다. 어메 고생은 무슨 고생. 나한테는 교수도 아니면서 교수라고 해놓고 맨날 바쁘네 어쩌네 투정만 부렸어. 시어머니는 저만 듣게끔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청력이 별로 좋지 않으셔서 주방 쪽에 있는 형님 귀에 다 듣도록 크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학 강사도 저렇게 바쁘다고 난리인디 대학 교수는 얼마나 바쁘겠어. 너는 제사는 신경도 쓰지 마라. 알았지? 아니요 어머니 함께 도와서 해야죠. 어메 배운 사람이라 말도 이쁘게 하네 라고 하시며 함께 계신 친척분들과 제 칭찬을 하셨습니다. 제가 왔는데도 주방에서 나와서 얼굴도 안 비친 형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표정이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형님에게 미안했겠지만 하나도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적당히 못 배운 티를 내지 그랬어요. 자업자득이니 어쩝니까. 덕분에 깐깐한 동서를 만나서
고생 꽤나 할 형님이 참 안 됐더라고요. 그러게 형님아, 나한테 적당히 잘하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내가 어련히 알아서 배운 여자답게 잘 해줬을 텐데. 이젠 콧물도 없으니 어쩌냐.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하고 살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